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온라인 발표회를 한 거, 요즘 뭐 대세인 웹비나 뭐 외부로 세미나 하는 거,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는 게 의의가 있죠.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 병행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받고,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도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또 줌이라는 걸 사용하면 실시간으로도 가능하고, 다음에는 줌까지 끌어들여와서 병행한다면 더 좋겠죠. 행정직으로 일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전문성을 키울 수가 없어요. 뭐 좀 알만하면 딴 거 해요. 3년이란 시간은 알만하면 딴 거 하는 시간이에요. 2년 주기로 1년 반 단위로 계속 자리를 옮기면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연구회조차도 이게 해마다 주제를 바꾸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는 게 그것도 의의가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게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뭐 꼭 그게 우리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든 가급적이면 관련되면 좋죠. 예를 들면 회계분과라든가 공부회에서는 전문 분과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 전문 분과라면은 아무래도 꾸준히 그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 중심의 분과라고 치면, 지금 요즘 이슈가 되는 갑질 같은 거를 꾸준히 조사해보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전문적으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문 인터뷰 팀을 만들어서 꾸준히 인터뷰한 결과도 보고서로 만들어내고, 그거 모아서 연구랑도 연계지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면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는 우리 교육행정 현장을 세대 공감, 어떻게 하면 세대 공감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저희들이 연구 대상을 삼았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감소성 지방공무원 일반직 정원은 4,978명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과연 우리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이 연구보고서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421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시했다. 그리고 교차 분석과 상관 분석을 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신 책자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에 비해서 세대 차이가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연구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대 차이를 잘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세대 공감으로 가게 되면 조직이 건전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급보다는 연령별로 세대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좋아하는 선후배,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선후배를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싫어하는 선후배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유형, 남한형,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나때, 나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유형, 바로 회피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 중에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남한형입니다. 내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선배 또는 후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하는 선배는 누굴까요? 자, 첫 번째, 배려형,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유형 185명입니다. 그리고 도움형,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유형, 그리고 성실형, 이거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서술형 문항을 가지고 유목화 작업을 했습니다. 비슷한 유형들을 모아가지고 모으고 해서 결국은 요 세 가지 싫어하는 유형과 좋아하는 선후배를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키워드로 해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나 때는, 그리고 회피, 떠넘긴다, 가르친다, 갑질, 그리고 무례한, 이런 내용들이 싫어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배려, 성실하다. 그리고 업무를 가르친다. 나서서 도와준다는 거겠죠. 좋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유형과 싫어하는 유형들이 딱 구분이 됩니다.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2차 질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양적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2021년도 4월에서 6월까지 질적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집단은 우리 교육지원청 2곳, 그리고 초등학교 1곳, 그리고 연구 방법은 자유연산 기법을 활용한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토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하는 선배와 후배들에 대해서 20대는 자기 자신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싫다라고 20대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뒷담화 하는 사람, 그리고 불공정한 업무 분장, 이것을 20대는 싫다라고 싫어하는 선후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대입니다. 소통 불가,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일 회식 결정하고 선약 이해 못함. 예, 찔리시죠? 우리 선배님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약 있는데 선약, 그거 뭐 중요하냐? 오늘 우리 회식 하자라는 이야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못 알려주면서 일을 떠넘긴다. 참 그렇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일을 해라라는 그런 식으로 30대 싫어하는 선배였습니다. 40대는 잘하는 건 내 공은 내 몫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 술 마시자. 이건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어떤 판단일 수 있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40대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 나쁘다라는 내용이고요. 50대는 공감 능력이 없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없다. 그리고 칭찬에 소홀하다.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후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H초등학교에서 좋은 선배, 후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0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 분, 그리고 배움이 끊이지 않는 선배, 그리고 필요할 때 적절히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아주 좋은 선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0대는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려심이 많다, 그리고 모르면 업무를 잘 가르쳐준다, 이런 분들을 좋은 선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대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열린 길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선배, 후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대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솔선수범하고 좋은가 경험을 해주는 사람을 좋은 선배, 후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대 공감을 정책적 방향과 조직 문화 개선하는 방향, 두 가지 방향을 봤는데, 정책적 방향은 멘토 멘티제, 거꾸로 멘토링의 실질적 운영, 그리고 소통 연수 프로그램의 팀별 이수제. 여기 참 참신할 건데 어쨌든지 책을 확인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 네트워크 구축의 행정 업무 협의회. 조직 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대 공감력, 아무리 우리가 업무 분장이 잘 되었다라고 해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료제 조직을 이해하고 활성화한다. 아주 힘들겠죠. 막스 베버가 조직론을 이야기하면서 수평적 관료제를 수평적 조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조직에 대한 이해를 수평적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세대 공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가감과 적정성이 있는 배려형 조직 문화 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패널 토론은 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세대 차이, 세대별로 경험을 해보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하나는 오늘 뭐 꼰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꼰대 말고 젊은 꼰대도 있습니다. 젊은 꼰대 조직 내에서 경험을 해보셨는지. 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연구를 한다든가 이 법전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시간을 개인한테 많이 투자하는 듯한데 저 같은 경우 자녀가 있고 부모님 계시고 하면 가족에 대한 시간 투자가 많이 되고요. 또 저희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활용하던 세대거든요. 저희 스스로도 이게 옳은 정보인지 그른 정보인지 정도는 구분이 가능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규칙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옳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거의 잣대대로 그 기준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이제 뭐 상사분들이라든가 선배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 한 번씩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관심사가 좀 많이 달라서 세대 차이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커피를 먹으면서 이 실장님 빼놓고 가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커피 하실 때는 다 오면서 진작 자기들끼리 한잔 하러 가면 선배 쏙 빼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꼰대 아닌 꼰대로 보이는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 내가 이분들 우리끼리 욕하라고 하는데 굳이 이분을 데리고 가면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내가 무슨 조언이나 충고를 했을 경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직설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화를 팍 내는 경우, 그럴 때 꼰대라고 조금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했던 대화 그리고 소통 이런 것이 돼야만이 이게 좀 공감대가 형성된답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행정 업무 협의회나 아니면 소통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모여 있는 팀 구성을 해서 연수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이 끝나면 물론 이게 서로의 취미라면 좋겠지만 일이 끝나면 집에를 가든 뭐 초과를 하든 회식을 안 가든 그냥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업무 분장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직장이기 때문에 배려 대화도 중요하지만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 분장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남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줄 때 배려할 때 우리 경북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교 업무 정상화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통과 민주주의의 강조, 그다음 전 교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을 이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업무 정상화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2018년에 학교 업무 정상화 명칭을 사용을 했고 학교 업무 정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교직원이 공감하는 업무 경감 정책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협력, 그 다음에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절차 중심으로 그렇게 업무 경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의 어떤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직원에게 잘 이렇게 흡수가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저희는 궁금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이제 면접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학교 근무 행정직원 총 9명. 근데 이 9명을 어떻게 선발했냐면 1인 행정실장 또는 2인이 근무하는 학교 그리고 3인이 근무하면 그런 학교, 즉 다양한 멤버 수가 있는 학교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면접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 정책의 효과. 일단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소규모 학교 행정 업무 부담에 관해서는 소규모 학교에는 아무래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인식이 행정실은 그 이제 업무의 어떤 보조자로서 소통을 한다. 즉 어떤 약간의 좀 가불이 있다. 그런 어떤 느낌의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업무 갈등에 대한 학교장의 태도는 아무래도 좀 공정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그런 답변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충원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를 지원해 준다거나 더욱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교육지원청의 기존 부서 업무와의 중복 문제에 관해서는 보통 이제 학교지원센터가 업무가 이제 방과 후 학교 강사 또는
돌봄 강사 또는 현장 학습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장학사의 업무 그리고 교감의 업무와 중복이 된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답변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1일간 설문조사를 했고요. 조사 대상은 우리 도교육청 소속의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그다음 사업소 내 교육행정공무원 총 301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 행정직원이 이제 2,500명 정도 되니까 한 11% 정도 참석을 했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행정실의 업무 경감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왔는데 이 말인즉슨 행정실의 업무 경감은 약간 좀 미비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교원 업무에 대한 인식은 약간 높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이제 경감이 되고 교사는 오로지 수업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의 답변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학교 업무 정상화 업무 갈등. 요거는 이제 약 다소 높게 나왔는데 학교 업무 정상화가 업무 갈등을 이제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업무 갈등을 심화를 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그렇게 나왔고요. 보육 과정에서 소통 정도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 말인즉슨 학교 지원센터를 도입을 할 때 어느 정도 행정직원들한테 뭔가 좀 공지를 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교원 업무 경감 정도에 대한 인식 역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 역시 교사들의 업무는 다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직원 업무 경감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왔는데 역시 행정직원들의 업무 경감이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경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제 학교에서 업무 갈등이 많은데 척도를 보니까 보건이랑 환경 위생 관련해서 업무 갈등이 교사와 행정직 간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갈등 해결 적극성 정도를 보니까 요거도 미흡하다. 즉 교육청에서 학교의 어떤 업무 갈등을 해결하는데 좀 더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과 학교 업무 정상화 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이제 업무함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이제 같이 해야 되는 협업 정도가 또 다소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화와 좀 동등한 어떤 파트너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협력과 소통의 학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즉 뭔가 교직원들 간의 어떤 갑을 상하의 어떤 지시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과 소통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상명하복 즉 지시를 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업무 추진이 아니라 이 역시 서로 동등한 어떤 주체로서 대화 합의를 통해서 업무를 해야 되고 경감을 해야 된다. 청이랑 학교의 어떤 관계를 보면 학교는 이제 하급 기관이 아니라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하급 기관으로 바라보고 어떤 업무를 이렇게 공문을 이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중심의 어떤 관계를 수립을 해서 지원청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관계를 이제 조성해야 된다. 소규모 학교에는 인력을 지원을 해서 행정실의 직원들이 좀 경감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행정직원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했고요. 그것이 이제 주로 교직원 간의 업무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업무 갈등이 있는 한은 학교 업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아니냐 하는 내용들의 연구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에 대한 여러 직종들의 생각들 한번 들어보고 또 교직원 업무 갈등에 대한 직종들 생각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의 흐름이 사실 굉장히 삐걱거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 있어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혹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는 절대적인 업무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거 그냥 구호만 외치고 하는 거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량을 못 줄이겠다면 사람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 외에는 사실 안에서 이제 다툼, 업무 선을 긋는 선이 달라질 뿐이지 여전히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도는 훨씬 많이 앞서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이 그런 것들 조금만 배워오겠다는 의지만 보여도 훨씬 학교 안에서 많은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무행정지원팀의 운영을 보면 학교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기도 하고 인력 수가 너무 적어서 제 기능을 못한다거나 업무량 과중으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무행정사에게 고유의 업무를 주자라는 데는 환영을 하지만 거기에 앞서 불필요한 행사 축소라든지 사적인 업무 지시 금지 하는 등 없앨 수 있는 잡무는 없애고 없앨 수 없는 잡무라면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지원 인력 확충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저희는 비정규직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교무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인력 배치 기준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 학교의 그 어떤 분위기나 느낌에 따라서 이제 학교 업무 정상을 실시를 하는 게 그게 더 실질적이고 유용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실 업무를 하는 교무행정사와 그렇지 않은 교무행정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행정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인력 충원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교무행정사에게 업무를 이관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장님 한 분 근무하시는 초등학교에 행정 인력이 진짜로 배치되더라고요. 대환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공무원, 교육 공무직이 함께 소통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인력에 대해 보조라는 인식이 구성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여 학교 업무 정상화를 저해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갈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사 TF팀을 만들어서 표준적인 업무 분장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권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 공무직 법제화가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급 학교에 있는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서 안 해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을 좀 해달라. 또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협의하는, 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줄어들 기미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준비해 달라. 학교 업무 지원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량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해가야 되고요. 학교 업무 정상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심했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의 취지는 학교 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해야지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원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좀 내려놓고 대화를 하고 그 전에 좀 그래도 좀 직장에서 만나는 분위기긴 하지만 서로 이제 레포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대화를 하고 그런 어떤 뿌리에서 이제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면 서로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레포 형성을 먼저 하고 인력 충원과 업무량이 줄지 않는 이상 이 갈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래퍼 형성과 자기만의 적정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네, 저는 처음 참석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저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이제 참석했는데 아,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구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는 연구의 운영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연구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연구물이 되는 그런 활동, 대화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조금 더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음향 장비가 조금 좋지 않아서 약간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장비를 보완해서 더 원활하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경북교육행정세움연구회 연구 발표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